그러면 읽어볼까요?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들은 특수청소와 관련된 이야기들 모음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일본의 특수청소를 하시는 분과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상당히 생생하고 뭐랄까,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에서 한국에서 특수청소 하시는 분들 썰 같은 거는 많이 봤는데, 일본에서 특수청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는 일본의 특수청소 일하시는 분 인터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살자를 하게 된다. 혹은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홀로 살고 있는 집에서 아무도 모른 채 죽은 뒤 시간이 흐르게 된다. 또는 내가 소유한 집에서 그곳을 빌려서 살던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죽은 채 마찬가지로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른다. 당신 혹은 주변 사람들은 시체의 존재를 알게 되고 경찰이 온다. 최악의 경우 시체의 훼손 상태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심하다면 그 시체를 수습할 장의 차량은 오지 않을 수 있다. 모두가 생각지도 못한 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부른 경찰은 현장 뒷수습까지 해주지는 않는다는 게 사실이다. 그럼 그런 뒤처리는 관계자가 직접 해야 하는 걸까? 특수청소부. 앞서 언급된 케이스의 경우 이런 뒷수습과 청소는 그들이 하게 된다. 아래의 글은 일본에서 특수청소부로 종사하는 한 남성의 인터뷰 내용이다. 특수청소부의 작업 현장. 썩은 시체 현장 청소, 쓰레기, 고양이, 비둘기, 저택 청소, 투신살자 현장 청소, 기타 등등. 연말엔 쓰레기 저택. 자, 이제 Q&A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부락, 그러니까 일본의 천민 계급 부라쿠민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나는 부탁은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부락인지 아닌지 모른다. 쓰레기 저택 청소하면서 현금이나 보물 찾으면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것인지, 물론 돌려준다. 그 밖에 분명히 쓰레기인 물건도 하나하나 의뢰인에게 확인한다. 자격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수요가 늘어날 듯한 직업인데 간호사보다 비교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시체를 보고 구토하는 묘사가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 우선 가벼운 이야기에서 무거운 이야기, 실패담 등을 써줬으면 좋겠다. 오컬트적인 이야기도. 자격은 나중에 필요하다. 나도 여러 가지 자격을 취득했지만 일하기 시작했을 땐 전혀 지식조차 없었다. 시체를 보고 토한다라. 물론 있겠지. 내가 시체와 직접 맞닥뜨리는 일은 별로 없고 토한 적은 없지만 토한 사람은 몇 명 봤다. 실패담을 말해볼까? 어느 할머니가 죽어서 유품 정리를 하고 있었다. 유족에게 영정에 쓸 사진을 함께 골랐으면 한다라는 말을 듣고 같이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너무 오래되지 않은 웃은 얼굴 사진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최고의 웃는 얼굴 사진이 있어서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하고 득이 앞면에서 말했더니 그건 작년에 죽은 할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해서 절하고 사과했다. 일은 어떻게 찾아냈는지 구인 잡지. 가장 인상 깊은 의뢰는 여러 가지 많지만 역시 살자 뒤의 현장일까? 유족을 차마 볼 수 없었다. 데스 스위퍼라는 만화 읽은 적이 있는지. 특수청소부를 다룬 만화다. 실제로 그쪽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생생해서 읽을 수가 없다. 무서운 유품은 이를테면 글자가 세세히 꽉 찬 일기라든지 칼이라든지. 편지나 일기 내용은 원칙적으로 못 읽게 돼 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지나쳐서 대신 읽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은 어느 특정 인물에 쌓이고 쌓인 원한이었다. 퇴근할 때 공중 목욕탕에 가는지, 썩은 냄새를 풍기는 채 목욕탕에 갈 순 없다. 그러면 한 달도 안 가서 그 목욕탕 망할 듯. 업계 정착률은 어떤지, 신입이 10명가량 들어오면 1년 정도 계속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0.5명 정도? 그러니까 20명 들어와야 1명이 남든가 한다는 얘기겠죠. 급료는 좋은 편인지, 가족 4명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다. 직무나 자격 나름대로 틀리지만 연봉은 360에서 700만 엔 정도가 아닐까? 내 연봉은 상상에 맡긴다. 막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닌데 또
엄청 적게 버는 것도 아닌 7천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니까. 한국에서는 더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가 많긴 하던데 인터넷 찾아다니다 보면 그것도 이제 업체 바이 업체라 하더라고요. 이게 잘 되는 데는 진짜 잘 되는 데가 많고 안 되는 데는 진짜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유튜브에서 뭐 요즘 뜨는 일 해가지고 이렇게 특수 청소 이런 게 많이 바이럴이 됐는데 그거 보시고 퇴사하시고 특수 청소 업체 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쪽박을 찼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쪽박을 찼대. 아무튼 이 일을 하다가 미쳐버린 사람도 있는지, 정말 미친 사람은 본 적이 없지만 이대로라면 미쳐버린다 라는 말과 함께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사건 관련 일도 하청을 받는지 처참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일반 사람들이 청소할 수 없는 장소를 감으로써 물론 사건 관련도 있다. 비참했던 현장은 집 안에 피가 흩날렸던 곳. 돈, 정말 무섭다. 펜션이나 아파트에서 살자 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청소를 마치고 주인이 입마금하는 일이 있는지, 그리고 마무리 냄새가 심해도 청소를 하면 냄새를 없앨 수 있는지. 입마금하지 않아도 우리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냄새가 심해도 시간으로 수고를 들이면 냄새는 사라진다. 그게 일이니까. 최근 미디어에서 고독사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역시 증가하고 있는지? 증가했다. 사후 인수자가 없는 사례도 많다. 작업복에 시체에 꼬이는 벌레가 붙기도 하는지? 물론 살충제를 뿌리지만 어디선가 붙어와서 후두둑 떨어지거나 한다. 트라우마가 된 일은 썩은 시체 위로 넘어졌을 때. 지금 생각해도 여름과 겨울 어느 쪽이 편한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작업 효율 면에서 어느 쪽이 좋은지 알고 싶다. 겨울, 벌레도 적고 추워도 일하다 보면 더워지고. 목욕탕과 세탁은 회사에 설치하지 않는지? 회사에도 있다. 하지만 사용 후 청소가 귀찮아서 거의 아무도 쓰지 않는다. 시체에는 구더기 말고 또 어떤 벌레가 꼬이는지? 이름은 모르는데 다리가 잔뜩 있는 기분 나쁜 벌레라든지, 어쨌든 예쁜 벌레는 없다. 이것도 좀 신기한 포인트긴 하네요. 사람이 죽은 곳에 이쁜 벌레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있을 법도 한데 없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회사 사장은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개척했는지. 자세히는 역시 쓸 수 없다만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신세진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때 훌륭하다는 생각으로 그 회사에 취직했다고. 그리고 장래에 독립하고 싶다라고 사장한테 말한 끝에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남자가 많은 업계라는 인식이 있는데 여자도 있는지? 여자가 있긴 하지만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일이므로 오래가는 사람은 적은 듯하다. 유래자가 여성이면 여성 스텝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여성의 수요는 꽤 있는 것 같다. 구인은 어떤 느낌이었을지? 자세한 사항은 문의 느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연봉 다 밝히고 구인 구직 이거 공고를 내면 그냥 돈만 보고 그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오는 그런 나약한 인간들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이런 업종은 자세한 사항은 문의 이렇게 구인구직을 낼 수밖에 없겠네요. 작년 가족이 죽었다. 자살이었다. 업무 관계로 외지에서 독신 생활을 했는데 발견까지 며칠이 지났으므로 현장은 꽤 심했던 것 같다. 뒷정리나 수속 현장에 나간 아버지에게 인터넷으로 이런 곳을 청소하는 일을 취급하는 데를 찾을 수 없을까 라는 물음을 듣고 조사할 수 있는 대로 자료를 모아다 전해드렸다. 특수청소는 예전부터 흥미가 있어서 여러 블로그를 읽고 있었지만 이런 형태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유족에게 가족이 죽은 방을 뒷정리하는 일은 괴롭고 긴 작업이다. 아마추어 작업으로는 집주인의 이해할 수 있는 무건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걱정도 남는다. 그 괴로움을 덜어주는 일을 하는 다른 여러분께 담례를 전하고 싶었다. 이전에 한 유족에게 건넨 말이 있다. 방을 보고 처음에는 절망했다. 청소도 그렇지만 여기서 죽었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하지만 방이 예뻐진 것을 보고 어쩐지 희망이 생겼다. 희망을 줘서 고맙다. 이 말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괴로운 유족으로부터 감사의 말을 받으면 정말 이 일을 선택해서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쪽이야말로 감사합니다. 시체와 직접 맞닥뜨릴 때는 어떤 사례,
경찰이 시체 처리를 하는 과정에 부를 때가 많다. 질퍽질퍽 썩은 시체는 어떻게 처분하는지, 혹시 폐기물로? 분명히는 말할 수 없지만 필요 없는 것처럼 취급. 그냥 일스봉 이런 데 넣어가지고 버리겠죠? 필요 없는 것처럼 취급이라고 하면 쓰레기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냥 스봉에 넣어서 버릴 수밖에 없겠죠. 질퍽질퍽 썩은 거를 이제 관에 넣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염해 주시는 분들도 안 받으실 테고. 마음 아프네.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싫어지거나 못 먹게 된 음식은 생간. 그 느낌만은 아무래도 안 된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노고가 많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직접 영혼을 보거나 영감이 강한 사람은 있는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보람. 내가 이토록 감사받는 일이 이것 말고도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감이 강한 사람은 있다. 죽기 전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맞춘다. 그 사람 가라사대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어도 상관없다 라는 것이다.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생각한다. 여름철에 구더기는 얼마나 끓는지, 구더기가 끓는 원인을 다 합친 양이랄까? 어쨌든 대단히 많다. 마루에 방수되는 것, 비닐 시트를 깔아두면 청소가 편해지는지, 콘크리트까지 스며들면 냄새가 날 뿐더러 비용도 더 든다고 들었다. 콘크리트까지 말하자면 비용은 오른다. 하지만 비닐 시트는 별 의미가 없다. 비닐 시트 자체가 열화해 버리므로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청소할 때는 편하지만 금액은 그대로다. 무 연구자가 죽은 현장에 가는 일이 많을 것 같다. 유족이 없는 경우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지, 위례자가 낸다.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 쉽게 말해서 그 방을 깨끗이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위례자가 된다. 다만 최근엔 보증인이 딸린 곳이 대부분이므로 보증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 일을 하면서 감염증이 생기지는 않는지, 작업 중 피부에 액체가 묻는 일도 있는지, 작업은 혹시 맨손으로 하는지, 감염증 위험이 없는 현장에만 들어가므로 별 걱정은 없다. 맨손 작업은 과연 우리 일단 목장갑이나 고무장갑을 쓰지만 얼굴은 거의 내놓기 때문에 이따금 얼굴에 뭔가 묻기도 한다. 지금도 이건 어떻게 정리하지? 라고 고민할 때는 있나? 더러운 목욕탕은 매번 고민한다. 고민이라기보단 주저한달까? 몇 번 경험해도 이것만은 서투르다 라는 곳은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싶은 장소, 동물에 얽힌 범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싶은 장소, 아이가 관련된 일. 특히 공포나 긴장이 드는 순간은 무서운 장소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싶은 장소. 왠지 모르겠지만 무섭다. 긴장할 때는 신체 일부가 나올 때 대단한 긴장감이다. 시체 사진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못 보겠다. 특수한 자격은 뭐가 있으면 좋은지, 해충 구제 관련 자격이나 동물 극약 관계 자격을 갖추면 좋다. 시체가 녹아서 질퍽한 목욕탕은 어떻게 청소를 하는가? 배수구로 흘려보내는가? 절대 배수구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막히니까. 특수 흡수제로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경찰이 가지고 가지 않은 물체, 그러니까 그 인간을 손으로 떠서 가져간다. 건져 올린 물체는 유족 측에게 확인을 받은 다음 필요한 경우 관으로, 필요 없는 경우는 산업 폐기물로 처리한다. 악몽은 꾸지 않는지, 가끔. 차량 면허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면허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면허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 전철에 타면 경찰에 끌려 나갈 듯. 그러네요. 세탁 과정은 어떻게 되나? 현장으로 향한다. 몸에 악취가 밴다. 집에 돌아간다. 이때 차의 창문조차도 열 수 없음. 곧바로 욕실, 작업복과 함께. 욕실에서 몸과 작업복을 씻는다. 어느 정도 더러움과 냄새를 떨어뜨림. 아내가 세탁기로 다시 한번 씻어준다. 이 과정을 거친다. 시체 냄새는 어떤 느낌? 유황에 가깝다. 토 나오는 냄새라는 게 표현상 가장 가깝다. 부인이나 아이를 위해 회사 목욕탕이나 세탁기로 더러움이나 냄새를 떨친 다음 귀가하면 안 되는지, 썩은 냄새가 밴 채 출퇴근할 때 차는 타로 가족과 같이 나가지는 않겠지?
아내는 꽤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동경했던 것 같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가사, 육아의 일을 하며 사는 보람인 것 같다. 지금껏 한 번도 내게 뭔가를 돕게 하거나 육아를 요구하거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주부도 힘든 일이야 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전에 회사에 목욕탕이 없었지만 1년 전 회사가 이전해서 지금 사무실은 욕실이 따로 있어 라는 말에 에? 라는 대답을 하며 대화를 했지만 깊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러다 회사에서 목욕을 하고 그 세탁기로 세탁을 해서 돌아가자 아내가 되려 목욕하고 왔어? 작업복도 씻고 왔어? 라며 슬픈 얼굴로 물어본 적이 있다. 나는 어째서 그런 표정인지 몰랐으니까 청소도 세탁도 편해지겠지 라고 말을 하자 아내가 울었다. 왜냐고 물었더니 내 작업복을 씻을 수 있다는 것, 더러워진 욕실을 청소하는 것이 행복했다고. 그것이 가족 아니냐고 말한 아내의 얼굴이 아직까지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아내도 나도 보통 사람이 보기엔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목욕을 하지 않고 더러운 작업복인 채 돌아가는 게 우리의 행복이다. 덧붙여서 차는 자가용과 업무용 차 2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길. 아내분이 정말 착하신 분이네요. 근데 아내분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남편이 특수청소 일하면 진짜 아내 입장에서 되게 뭔가 챙겨주고 싶긴 할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이게 기피 직업이잖아요.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빡센 일이기 때문에 챙겨주고 싶을 것 같기도 하네. 특수청소 일하는 거에 일부라도 본인이 약간 같이 감내를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인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천사시네. 구더기는 어디서 오는지 밀폐가 잘 되는 현대 초고층 맨션에서 구독사에도 구더기는 어디서든 찾아온다. 수개월이 지나도 기적적으로 구더기에게 파먹히지 않은 시체가 있나? 작은 틈새로부터 파리가 들어온다. 구더기가 굳이 없어도 썩는다. 냄새를 빨리 완전히 없애야 한다면 무슨 짓을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악취를 없애야 할 때에는 온몸의 털을 깎는다. 머리카락도 스님처럼 눈썹만 남긴다. 그러면 괜찮아진다. 여러 가지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고형 비누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은 한 부모와 자식이 사는 쓰레기 저택에 청소하러 갔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애와 어머니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상당히 더러운 집이었다. 청소하고 있다가 보니 남자아이와 어머니도 일을 거들었다. 아, 이거 1학년 때 프린트다. 엄마한테 준 그림 나왔다. 등등 떠들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 남자아이에게 계속 미안해 하면서 청소했다. 어머니는 굉장히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남자아이는 엄마는 매일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 나도 제대로 도울 테니까 맛있는 밥 해줘 라고 울면서 말했다. 아직 청소가 끝나지 않은 방에서 어머니와 아이는 울면서 얼싸안았다. 야, 이거 상당히 보람 있으셨겠네요, 이분. 이 청소 이후에 잘 이게 유지가 돼야 됐을 텐데, 그죠? 가장 지칠 때는 돈 문제가 가장 귀찮다. 최초로 견적서를 보고 동의를 했으면서도 시종일관, 비싸, 못 내. 결국 마지못해 받아냈지만 이런 부분이 제일 지친다. 비쌀 텐데 이런 일이, 그죠? 냄새를 없앨 땐 무엇을 쓰는가? 업무용 탈취제. 시중에 파는 탈취제는 전혀 쓸모가 없다. 지금까지 제일 큰 일은 욕실에서 썩은 시체. 욕실이 본 적 없는 검은색이 되어 있고 게다가 욕실은 대개 문이 닫힌 채니까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난다. 또 욕조 마개를 뽑으면 배수관이 차버리니까 손으로 직접 꺼내야 한다. 그럴 때에는 정말 울고 싶어진다. 표면에는 피부가 떠 있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그런 곳에 경찰이 가지고 가지 않은 뼈나 머리카락이 있으면 인간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고 도망치고 싶어진다. 유품 정리업보다 대단하다. 유품 정리도 한다. 유품 정리는 유족과 하면 감정이입이 된다. 제일 슬펐던 일은 돈 되는 물건만을 가져간 뒤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니까 버려주세요 라고 하는 유족들. 기체는 경찰이 가져가는가? 그렇다. 따라서 내가 들어갈 때에는 찌꺼기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체는 이제 사람의
시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유족을 따라 무심코 같이 울어본 적도 있는지 최근에는 자주 있었다. 따뜻한 사람들을 보고 글썽했다. 투신하면 시체는 어떻게 되는지 시체를 본 적은 없지만 청소하러 간 느낌으로는 너덜너덜해졌을 것 같다. 고기 조각이 흩날리고 있었으니까. 휴일은 한 달에 몇 번이나 쉬나? 일단 주말은 쉰다. 하지만 전화가 오면 나가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쉬는 날은 한 달에 최악이어도 2번, 많으면 5번까지는 쉰다. 비용은 얼마나? 살의 나름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시체가 썩은 장소가 욕실이라면 욕실을 교환, 방이라면 마루 새로 바르기. 아무튼 싸진 않다. 이 일을 시작한 이래 인생관이 바뀌거나 했는지 사람의 인생은 죽었을 때 아는 것이구나 라고 언제나 생각하므로 항상 주위를 세세히 배려하게 됐다. 목을 매달면 근육이 느슨해져서 대소변을 흘린다는 게 정말인가?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도시전설이다. 보통 시체와 별 다르지 않다. 안색만 좀 나쁜 정도? 가장 하찮았던 일은 한 고급 맨션 현관에 달라붙은 껌을 떼달라고 전화가 왔다. 차마 돈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다. 뭐야 마지막에. 돈 많은 사람들은 껌도 떼기 싫어하는 건가? 그리고 이걸 특수청소한테 맡긴다고? 대단하네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가 일본의 특수청소부 인터뷰였습니다. 굉장히 현업이 아니면 말하기 힘든 디테일들로 가득 찬 그런 인터뷰였고 뭔가 새로운 정보들도 많이 들어오네요. 예를 들어서 목을 매달면 근육이 느슨해져서 대소변을 흘린다. 이거는 되게 한국에서도 그렇고 되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랍니다. 이분께서는.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것과 각양각색의 유족이 있다. 되게 따뜻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쓰레기 같은 유족들도 있고 돈 되는 것만 딱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태워주세요. 이런 사람도 진짜 많긴 하겠죠. 예. 약간 그 고독사라든가 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 유족들이. 아무튼 일본 특수청소부 인터뷰 잘 읽어봤습니다. 특수청소 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이 남아있고요.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 그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특수청소 썰 살자 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진짜 좋더라고요. 좋다고 말하기 하긴 한데 코인이랑 주식, 코로나 3종 종합 선물 세트로 극단적 선택하지 말라고 이 글 올림. 군대 전역하고 덕질하다가 친해진 형. 서울 코미콘에서 덕질 끝나고 술집으로 날 끌고 간 형님이 담력이 강한 사람 구하는데 너 비위 강하냐? 나 조수 한 명 필요한데 같이 해볼 생각 없냐? 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 고민했는데 지금 고독사 겁나게 늘어나고 코로나 코인 관련 사건 때문에 살자 하는 사람 많아서 일할 매물은 많은데 사람은 부족하다고 그래서 조수 한 명이 필요하다. 대신 쩌는 내가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일할 때 식사 전부 자기가 사준다 라는 조건에 같이 일하기 시작함. 물론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인분, 피, 구더기, 매트리스 제거 그리고 장판 제거처럼 온갖 잡일을 내가 다 하고 형님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청소만 진행해서 꽤 편하게 일하신다. 그렇게 같이 일하던 중 터진 2 사건 썰을 풀까 한다. 첫 번째, 일기장. 나는 애초에 비위가 강하고 비염이 겁나 심해서 특수청소의 최대 난관인 냄새에 어느 정도 빠르게 적응했다. 그런데 이런 나도 2주 넘게 정신이 나가게 만든 게 다이소에서 팔만한 작은 노트 그 안에 정말 온갖 절망이 적혀있다고 해야 하나? 5페이지, 7페이지 넘어가니 전신에서 식은땀이 나오는 내용이 가득했다. 보통 유서나 살자 한 사람들 일기를 보면 우울하다, 죽고 싶다 같은 내용이 주로 나오지만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내가 살아있을 가치가 존재할까? 행복이 뭐였더라? 살고 싶다. 내장이 녹아 흘러 없어지는 것까? 손목을 그었는데 파란 피가 나온다. 난 역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인형들이 살아있다. 루미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 근데 땡땡은 내 이름이 아닌데 루미가 자꾸 나를 땡땡이라고 부른다. 내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땡땡이 아니야. 나는 땡땡이 아니야. 도배. 내 머리가 찢어지고 녹는 것 같아. 아파. 괴로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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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왜 나 같은 걸 낳아버린 거야? 루미야 날 버리지 마. 날 떠나지 마. 내가 잘할게.
내가 잘못했어. 다신 억지로 씻기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고작 한 페이지 내용이 이 정도인데 시중에 파는 소설책 한 권 분량이 가득 찬 이 일기는 매우 무서웠다. 후반의 내용은 기본적인 문법조차 소실된 낙서에 가까운 문자가 일기를 가득 메꿔서 진짜 무서웠다. 뒷페이지를, 즉 문법 자체가 깨져 사라지기 전까지 페이지 중에 내가 기억하는 걸 대충 요약하면 세일러문, 람마 같은 옛날 애니 혹은 드라마에 자신을 대입하면서 설정놀이 하다가 현실로 돌아와서 저주하는 이야기. 그냥 평범한 원망, 편의점 알바생 하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루미 이야기, 환청 이야기 등등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그냥 길거리에서 보거나 했으면 그냥 중2병 책이라 생각을 했을 텐데 40년간 고독하게 살아간 여성이 쓴 일기인 걸 아니까 무섭고 소름이 돋았다. 자, 두 번째 사건. 소방차는 멈추지 않아. 처음 거는 너무 우울한 이야기라 환기 삼아 개그 좀 넣어서 썰 푼다. 80세 넘은 노인 고독사 장소 청소 중에 일어난 일이다.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환기에서 냄새가 좀 덜하니까 웬 아저씨가 한 명 찾아오더니 대뜸 현장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아저씨를 우린 어떻게든 막아야 했기에 막았더니 우리 청소하는 걸 구경하시기 시작했다. 부패한 시체에서 나온 오염 물질에 전염병이 생길 수 있어서 원래 청소 중일 때 유가족이라도 출입은 금지다. 들어가겠다는 아저씨와 잠깐의 실랑이 끝에 유족분이냐 물어보니 맞다고 하신다. 아들분이라고 하시는데 전염병 수리하니까 멀찍이 떨어지시더라. 근데 뭔가 여기서 이상한 걸 느낀 게 보통 얼굴이 어둡다 해야 하나? 보통 현장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은 얼굴에 슬픔이 잠겼다고 해야 하나 후회하거나 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저씨 얼굴이 매우 평온해 보였음. 그 아저씨는 우리 작업을 구경하다가 끝나고 나와서 옷 벗고 담배 피니까 우리한테 오더니 유품들 모아놓은 박스부터 찾더라. 아, 금전 목적으로 찾아온 씹새구나 하고 딱 알았지. 근데 유품 박스 뒤지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다시 와서 이 미친놈이 내 방호복을 벗기려듬. 주머니고 가방이고 싹 뒤지려고 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따지니까 유산 몰래 꽁쳐놓은 거 없냐고. 금반지 있는 거 전에 봤는데 어디다 꽁쳤냐며 우리를 도둑놈으로 몰아갔다. 근데 형님은 이런 땡신들 다루는 게 익숙했는지 바로 거기서 아저씨랑 나 붙잡아서 화장실로 가서 가방 내용물 다 쏟아 부어버리고 전신 탈의 시작함. 어디 한번 뒤져서 금 한 조각이라도 나오면 바로 깜빵에 쳐 넣으라고. 나는 옷 다 벗고 카메라로 영상 찍어 놓으라고 해서 스마트폰 카메라 돌리자 형님이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는 소방차 마냥 내 옷을 강제 탈의시킴. 결국 아무리 뒤져도 금은커녕 우리 장비랑 초코바, 담배 말고는 나오는 게 없으니까 시불시불 거리면서 떠남.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보니까 저런 엠생들은 한번 위심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등신짓 한다고. 회사 측에 유품 횡령했다 뭐다 개 난리를 피우면서 고소할 인간 군상이라고. 3개월 넘게 유품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치는 아줌마 기억 안 나냐고. 만약 여자였으면 골 때리지만 같은 남자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결국 아저씨한테 미친놈 변태 새끼 소리 듣고 우리는 마저 옷 입고 돌아와서 국밥 먹고 끝남. 여기까지가 특수청소 썰 살자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있는 이야기 같아가지고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본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 일기장 이야기가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점점 사람이 미쳐가는 과정을 이 특수청소를 하는 분이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 흔적을. 그게 상당히 무서웠고 점점 정신병이 온 거죠. 예. 혼자 좀 고독하게 살다 보니까 정신병이 온 거고 고독사를 하게 된 거고. 이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섬뜩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전신 탈의하면 냄새가 옷에 벨 텐데 벗기 전에 안 나오면 20만 원 주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너무 열받잖아. 내가 이거 다 벗었는데 유품 안 나오면 금반지 안 나오면 20만 원은 주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유족 진짜 너무 열받음. 그럼 네가 청소하든가. 아무튼 가족들끼리 돈으로 엮이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돈으로 엮이면 어떻게든 사단이 나니까 가족이어도 무섭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특수청소 썰 살자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한가족 몰살된 집 청소해본 썰입니다. 05년 즈음 이야기야. 한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는 여러 사이트들이 넘쳐나지만 그때는 그냥 주변 사람의 물어물어 찾거나 인력사무소에 가서 막일을 하거나 하는 수준이었어. 때문에 고액 단기 알바라고 한다면 대부분 시체 닦기라든가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생동성 실험 혹은 철도에서 살자한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동태잡이 같은 것들이 고액 알바랍시고 소문을 타고 돌아다녔다. 사실을 말하자면 시체 닦기라든가 동태잡이 같은 알바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어. 구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길 일들은 아니었거든. 사실 당시가 딱히 먹고 살기 편한 시절은 아니었어. 월드컵도 넘기고 한창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 외환 위기 당시에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났고 사금융도 들불처럼 번져나가던 시기였고, 하여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흑자니 IT니 어쩌니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빚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던 시절이었어. 물론 외환위기 당시보다야 나았지만 각설하고 그로 인해서 당시에 의외로 살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때문에 시체 닦기니 동태잡이니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소문이 횡행했던 것이고, 그런 연유로 나 역시도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등록금이라도 좀 벌어보고자 아르바이트를 결심했는데 최소한 3달 빡시게 일하고 1학년 신나게 놀다가 2학기 즈음에서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군대 가기 전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빡시게 돈 벌 생각을 했어. 더군다나 대학 등록금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눈치가 보이는 것도 좀 있었지. 하여간 그런 와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 자신이 알바 자리를 하나 구했는데 매우 고액 알바라고 했었지. 최저시급도 지금의 절반에 가까운 시절이었는데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일이었어. 무슨 일인데? 일당 10만 원, 약 3일 정도 일을 하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는 한 번에 벌 수 있고 딱히 기술도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게 아닌가 싶어 궁금증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청소일인데 요약하자면 집을 청소해주는 일이었어. 그것도 사람이 죽은 집을 청소하는 일.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대부분 살자 하거나 노인 혼자 살다가 죽어서 집 전체를 뜯어내어 새로 시공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나마 겨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더라고. 방이 냉랭하기 때문에 여름처럼 파리가 알을 까서 구더기가 기어나오는 꼴 같은 건 없을 거라고 했거든. 그게 농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온갖 오물이 나와서 바닥을 오염시키는 데다가 그 누구도 사람이 죽은 집의 집기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내부의 가구들을 전부 뜯어내고 벽지부터 바닥까지 새로 해야 하는 일이었어. 오케이, 언제부터야? 누구나 알다시피 20살 초반에는 무슨 일이든 짧고 돈만 많이 주면 혹하는 게 대부분이라 나 역시도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갔어. 좀 더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건데. 서울의 모 주택가, 좁은 도로 좌우로 낡은 빌라들이 가득 들어찬 마을이었어. 사실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불문율이었지.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려 하지 않고 물어보면 되려 화를 내더라고. 그런 주의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난 그저 닥치고 묵묵히 벽지를 뜯어내고 장판을 드러냈어. 친구 녀석은 전날 술이 떡이 되게 마셔서 오지 못했고 나 혼자 오게 되었는데 그 덕인지 더더욱 서먹했어. 나보다 나이 많은 형 몇이 그나마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그날 하루 종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얘 밖에 없었을 거야. 물론 그런 말 몇 마디도 별로 많지 않아서 정말 닥치고 일만 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엄습했어. 15평, 17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였는데 정말 오래된 건물인지 천 정도 낮고 화장실의 타일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 그런데다가 바닥의 장판들은 어째서인지 딱 보기에도 새카맣게 얼룩이 져 있었는데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핏자국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거기에 그 자국이 방 여기저기 잔뜩 묻어 있었고
안방은 매우 넓게 퍼진 모습, 거실은 여기저기 흩뿌려진 모습이었어. 이 집의 방은 2개, 하나는 안방, 하나는 아이들 방인 듯 했는데 아이들 방에는 작은 2층 침대가 있었어. 하지만 피는 묻어있지 않았지.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가구들이었기에 빠루나 해머를 들고 박살을 냈어. 이런 시끄러운 공사를 하면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올 텐데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 나와서는 에휴 잘 됐네 하는 식의 잡담들을 늘어놓을 뿐이었고, 큼직큼직하게 박살낸 물건들을 계단을 통해 들고 내려와 화물 트럭 위에 싣고 있는데 구경 나온 아줌마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에휴, 애들은 뭔 죄래. 그러니까 민승이 아빠가 하여간에 못돼 먹은 양반이라니까. 딱 봐도 알잖아요. 난 쓰레기를 던져놓고 짐짓 땀을 식히는 척하며 담배 하나 물고 서서 아주머니들 말에 귀를 기울였어. 무슨 일인데요? 에고, 지은이 엄마는 잘 모르지? 저 집에. 요약하자면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아저씨가 외환 위기 때 부도를 맞고 이곳에 들어왔다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뭐 별로 대단할 것 없는 얘기였어. 나름 열심히 살면서 빚을 갚아 나갔는데 막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더라. 때문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결국 생활고를 못 이겼는지 잠자는 아내를 장도리로 내리쳐 살해하고 아이들은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본인도 농약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였다. 사실 당시에 이런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오던 당시라 그냥 그럴 법하다 정도 생각이 들었어. 해가 무슨 잘못이야. 아줌마들 얘기를 듣고 기분만 잡쳐 다시 작업하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아까보다 더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 괜히 불문율은 아니었겠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얘기들이었어. 한참 일을 하고 저녁 9시쯤인가 일이 끝났어. 일 끝나고 아저씨들이랑 형들 모여서 술 한잔 한대는데 나는 그날 너무 피곤해서 먼저 가겠다고 하고 그 빌라 앞에서 헤어졌다. 근처에 순댓국집인가? 그런 데가 있다고 그리 간다 하는데 난 동네 벗어나서 버스 타러 반대쪽으로 헤어졌어. 흉흉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가 정말 인적이 없었다. 뭐랄까 마치 게임 사일런트 힐의 도시처럼 적막하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 정말 공포영화 등장인물들 욕할 게 못 된다는 걸 그때 느꼈지. 보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나도 모르게 돌아본다니까. 뒤를 딱 돌아봤는데 누군가 후다닥 하고 숨는 게 보였어. 아니, 보인 건지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 진짜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찌르르한 기운이 확 올라오는데 이제 좀 있으면 성인이고 길 걸어가다가 어깨 툭 건들고 하면 싸움 일으키던 정말 철없이 가오니 뭐니 하던 시절이었는데도 몸이 확 움츠러들어서는 발걸음이 빨라지더라. 결국은 그렇게 골목을 벗어났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계속 뒤가 근질거렸어. 내 뒤에는 분명 사람이 타고 있는데 사람 말고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정말 개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그때 느꼈다. 내일부터 일 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야. 어차피 일당은 당일 나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고 소개비를 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미안하더라도 일 못 나간다고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나서 차에서 내리는데 또 이 빌어먹을 눈이 제멋대로 아까 내가 앉아있던 쪽을 바라보더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악몽의 시작이었다. 맨 뒷좌석에 애 엄마로 보이는 여자랑 애들 둘이 앉아있었는데 어디 상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신 같은 모습도 아니었는데 절대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확 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진짜 집에 뛰어서 들어온 것 같다. 우리 집도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큰 길 옆에 작은 골목을 하나 지나야 했는데 거기 지나면서 헛것을 몇 번이나 본 것 같았어. 우리 집도 빌라여서 진짜 손 달달 떨면서 집기 따는데 왜 그렇게 문이 안 따지는지. 여튼 미친 듯이 열쇠 구멍에 안 들어가는 열쇠 집어넣으면서 결국 간신히 돌려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없더라. 아버지는 원래 출장이 잦아서 잘 안 계시지만 어머니는 늘 집에 계시는 편인데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외가에 내려가신다고 쪽지를 올려놨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 놓으시고
난 그거 보자마자 바로 집안에 불 다 켜고 내 방 들어가서 침대 구석에 몸 딱 붙이고 문만 쳐다봤다. 근데 진짜 어이가 없던 게 방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거야. 정말 소름 돋게. 내가 긴장하면 손톱으로 손가락을 긁는 버릇이 있거든. 진짜 미친 듯이 긁었다. 그러면서 방문을 쳐다보는데 뭔가 들어오는 것 같진 않더라. 너무 무서워서 다시 거실로 후다닥 뛰어간 다음에 TV 켜놓고 볼륨 올리고 내 방으로 들어와서 컴퓨터 켜고 당시에 다운받아놨던 애니메이션을 켜놨다. 애니를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적막감이 너무 싫었어. 어차피 내일 일도 없고 해서 진짜 잠도 안 자고 그날 밤을 버틸 요량으로 침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방문만 바라봤다. 문을 다시 닫을까 했는데 문 닫으면 또 스르륵 하고 열릴까 싶어서 아예 활짝 열어놨어. 얼마나 지났으려나? 갑자기 우리 집에 창고로 사용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뭔가 덜그럭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진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칼 하나 꺼내서 나갔다. 내가 당시에 군용 나이프를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내 방에 칼이 몇 자루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흉측하고 커다란 서바이벌 나이프를 꺼내서 손에 꽉 쥐고 창고방으로 갔어. 창고방은 불을 안 켜놨고 문도 닫은 상태라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오금이 저린다고 해야 하나? 여튼 그렇더라고. 진짜 공포영화에서 거길 왜 들어가 비읍시의사 라고 할 법한 상황에 처해보니까 왜 거길 들어갔는지 알겠더라. 아니 사실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 나도 모르게 가게 되더라고. 문을 살짝 돌려서 열고 발로 확 밀면서 문에서 떨어졌다. 다행히 창고 안에는 별거 없더라. 난 한숨을 탁 내쉬면서 내 방으로 돌아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게 너무 조용한 거야. 내 방에 돌아가고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거지. 난 분명 거실에 TV도 켜놨고 내 컴퓨터에 애니메이션도 켜놨는데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숨이 탁 막히더라. 그래서 내 방에 들어가 놓고 다시 침대로 올라가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어. 그때 분명 집안인데 스산한 바람 같은 게 귓가를 스치더라고. 그리고 무슨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 알 수 없는 말. 아니 너무 빨라서 그런 건지 너무 작게 속삭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 정말 움직이지조차 못하겠더라. 한참을 그 목소리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선 그 자세에서 계속 그 목소리만 듣고 있었다.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대로 빨리 해가 밝았으면 하면서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 진짜 보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다니까. 느낌이 들면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슬금슬금 내려다봤는데 어린 남자애가 마치 수영장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집 바닥에 반쯤 잠겨서 날 쳐다보더라. 눈이 마주쳤는데 날 보면서 씩 웃더라. 근데 그 입술이 정말 귀 밑까지 쫙 찢어지는 거 보고 바로 냅다 뛰어서 집 밖으로 나감. 신발도 안 신고 웃옷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 밖으로 뛰어서 큰 길로 나갔다. 그리고 24시간 영업하는 술집 찾아 들어가서 밤새도록 거기서 술 퍼마심. 그 이후로 다시 나타나진 않는데 가끔 그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면서 뒤에 뭔가 있는 느낌이 든다. 알바 가려가며 해라. 진짜. 여기까지가 한가족 몰살된 집 청소해본 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동태잡이라는 명칭이 있네요. 철도에서 살자한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 이걸 동태잡이라고 하는데 왜 동태잡이라고 할까? 이거 진짜임? 구글에 치니까 뭐 나오지도 않거든요. 동태잡이, 철도 이렇게 치면 나오나?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는데 혹시 진짜로 동태잡이라는 그 단어가 있다 혹은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알바라고 하면 이제 물어서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런 얘기 되게 많았죠. 저런 괴담이 되게 많았어. 알바 중에 알바. 돈 제일 많이 주는 알바는 시체 닦기 알바다. 근데 하면 안 된다. 하면 짜장면을 시켜도 죽은 사람 것까지 따로 시켜가지고 그걸 또 그냥 줘야 된다. 이런 괴담이 막 돌았던 적이 있거든요. 괴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한가족 몰살된 집 청소해본 썰이었고요. 재밌었습니다.
이번에가 이제 귀신이 나오는 썰이었다면 이번 이야기는 귀신이 나오는 썰은 아니고요. 자, 이번 이야기는 새벽에 특수청소 알바 다녀온 후기입니다.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특수청소하는 친구한테 부탁했더니 알바 4명 뽑았는데 4명 다 도망갔다고, 새벽에 일 하나 있는데 오겠냐길래 바로 튀어나감. 포터 타고 새벽 2시에 출발. 가면서 친구한테 어떤 청소를 하는지, 왜 새벽에 일하는 건지 물어봄. 오늘 내가 가는 곳은 살자 현장이고 새벽에 나가는 건 집주인이 소문나면 새 입주민 안 오니까 최대한 입소문이 안 나게 조용히 치워달라고 요청해서 라고 함. 사람이 죽은 장소를 간다는 게 좀 무서웠지만 그래도 친구한테 내가 부탁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짓이고, 나도 진짜 돈이 급하니까 이번만 눈 딱 감고 하자는 생각함. 가다가 잠깐 졸았는데 친구가 도착했다고 깨워줌. 내리니까 친구를 팀장이라고 부르는 아저씨 2분이 계셨음. 오늘 사람 부족해서 지원 나온 분들이라고 함. 들어가기 전에 잠 좀 깨우자고 편의점 가서 커피 하나 마시고 담배 하나 피고 바로 출발함. 사고가 있었던 장소는 투룸 꼭대기층. 집 앞에서 방역복이랑 마스크를 쓰는데 문 앞에서부터 은은하게 악취가 올라옴.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악취에 표정 굳어서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올라온 아저씨 한 분이 박하사탕을 입에 넣어주심. 코에 치약 바르고 약 같은 거 바르는 게 직방이긴 한데 일하면서 땀나니까 따갑더라고. 이게 차선책이라고. 입에 머금고 있으면 그나마 버틸만 하고 사탕 다 녹을 때쯤이면 익숙해진다고 하셨음. 복장 전부 갖추고 준비 끝나니까 친구가 조용히 해야 되니까 작업 지시는 안에서 하겠다고, 문 열 테니까 냄새 밖으로 새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고 함. 문 밖에서부터 이런데 어쩌나 싶더라. 들어가자마자 난 생각은 와, 도망가고 싶다 였음. 특수 마스크 착용하고 입에 박하사탕까지 머금고 있는데 악취가 밀고 들어왔음.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본 해충들보다 집안에 있는 해충들이 더 많았음. 진짜로. 나는 벌레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태연하게 장비 풀고 있음. 저게 전문가들이구나 싶더라. 친구가 내 반응 보더니 나보고 니는 침대방은 들어올 생각 말고 자기가 가져오라는 거 가져오고 쓰레기 정리해서 내놓으면 포터에 실으라고만 함. 내가 겁먹은 거 보고 배려해준 듯. 그 뒤로 나는 아저씨들이 이거 박스에 담으라면 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함. 약품 같은 거, 장비 같은 거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쓰레기 나오면 정리해서 차에 실어두고, 냄새는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아서 중간마다 계속 구역질 올라옴. 한참을 일하면서 슬슬 손에 일이 익으니까 주변이 슬슬 보였음. 고인은 나랑 같은 나이대의 남자였음. 원하는 직장을 가려고 했으나 잘 안 되고 다치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것 같음. 고인이 삶을 내려놓기 전 마지막까지 발버둥친 흔적들이 이 좁은 방을 꽉 채우고 있었음. 그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일하면서 울컥함. 몸이 힘든 건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너무 타격 오는 건 너무 힘들었음. 한 8시간 정도 일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음. 모르고 보면 아무 일 없었던 집 같음. 한 사람의 흔적이 이렇게 사라진다 생각하니 또 가슴 아프더라. 정말 2번 다시는 못할 일인 것 같음. 아저씨 2분은 일 끝나고 입금 받자마자 바로 가셨음. 친구가 밥 먹고 가자는데 나는 바로 뭘 먹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하니까 그냥 데려다 줌. 가는 길에 나는 한 번 잠깐 해본 건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런 현장 오면 정신적으로 어떻게 버티냐고 물어봄. 친구놈은 이 일에 자기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함. 한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의 삶을, 감정을 자기는 알지 못하기에 불쌍하니 마니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고 함. 그 사람의 삶을 모르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기에 그 선택을 존중하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의 아픈 기억, 흔적을 정리하면 저 세상 가서 그때의 흔적을 떠올리며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함. 이때 되게 멋있어 보임. 자, 여기까지가 새벽에 특수청소 알바 다녀온 후기였습니다. 정말 뭐랄까, 체험 삶의 현장처럼 친구가 이제 반장으로 일하는 그런 특수청소, 거기에 알바로 들어가서 겪은 일들을 적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앞선 이야기들에서는 되게 빡센, 뭐랄까, 말도 안 되게 벌레들이 막 엄청 끼어 있고 이런 묘사라든가 빡센 현장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이제 알바로 다녀올 정도의 난이도의 그런 방을 간 거니까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보다는 좀 더 그로테스크한, 좀 잔인한 그런, 뭔가 뭐라 표현해야 돼, 이게 표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고독사 하신 분들, 혼자 그 생을 마감하신 분들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으니까 좀 말이 생각나는 게 잘 없는데, 아무튼 좀 시체가 막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현장에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글쓴이 분은. 그래서 다행이고, 사실 친구가 알바로 하겠다는데 그런데 데려가면 미친놈이죠 사실. 아무튼 적당한 정도의 특수청소 거기를 가신 것 같고, 이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의 살, 그리고 감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하니 많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함부로 동정을 주지 않는 것, 그게 되게 직업인으로서의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고 되게 착한 느낌? 이게 맞죠 사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어떻게 보면 탈출구였을 수도 있고, 그 죽음을 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엄청 많은 레이어로 이렇게 쌓여서 결국 그런 선택이 된 건데, 그거를 보고 그냥 불쌍하네, 혼자 죽었네, 불쌍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넘겨지는 거죠. 예. 아무튼 요 말 되게 인상 깊었고, 채팅창 한번 볼까요? 시멘트에 피 머금게 되면 안 지워져서 갈아낸다는 표현이 진짜 덜덜. 그쵸. 이게 스며드니까 시멘트, 이게 피 냄새, 시체 냄새가 날 거 아니야. 갈아내야지 그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약간 액체가 될 정도로, 피가 완전히 이제 늘러붙을 정도로 이제 방치가 된, 이거 너무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안타깝다고 얘기하게 되네. 근데 우리나라는 경찰이 이미 왔다 가고 시체는 치워져 있는 장소, 청소해서 시체는 못 보지 않음? 일본도 아까 그렇다고는 했는데, 너무 오래된 시체의 경우 이제 막 살이 물러지고 막 해가지고 막 그런 잔해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있잖아, 장판에서 혼자 고독사 하신 분들 보면 장판에 다 그냥 인간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그 짤들 뭐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오는데 충격적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고독사 많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 근데 심하게 우울해지면 진짜 주위 사람 생각도 안 들어요. 지인들이랑 살자 관련 이야기 하는데 남은 사람들 생각해서 어떻게 죽냐는데, 살자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당시 마음은 주위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힘든 거다. 그쵸. 내가 너무 힘든데 주변 사람들 힘든 거를 어떻게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진지하게 살자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같긴 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새벽에 특수청소 알바 다녀온 후기였고요. 잘 읽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무섭고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채팅창에 자취하는데 무서운 이야기 그만하죠 라고 하셨는데, 무서운 이야기 방송인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이죠? 예. 재밌으시네. 농담이실 거예요. 예. 담력 좀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런 게 웃겨. 괴담 방송에 와가지고 무서운 얘기 그만하죠. 삼겹살집 가가지고 삼겹살은 이제 그만 팔죠. 채팅창이 웃기네.